내달 4일에 있을 5차 변론 기일까지는 네. 2시에 시작을 하지만 바로 그 다음이죠. 6차 변론 기일부터는 오전 10시부터 하루 종일 변론을 진행을 한다. 이렇게 재판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하루 종일 변론 기일을 진행하는 건 체력적으로도 그렇고요. 네. 검토할 자료라던가 이후에 정리할 부분도 상당하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이런 부분은 일단 신속하게 재판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을 것이고 여론조사에 따르면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 절차에 따라서 신속히 진행돼야 된다가 62%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은 속도를 늦추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속도 빠르게 하고 있다. 이것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느냐. 더군다나 이지숙 방통위원장이 탄핵되고 나서 거의 8개월 만에 174일, 거의 6개월 만이죠. 6개월이죠. 174일 만에 탄핵 심리 결정이 났거든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마은혁 후보죠. 재판관 후보에 대해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재를 보내고 나서 약 한 달 만에 결론을 내겠다고 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지숙 방통위원장은 6개월이나 걸렸는데 마은혁 후보에 대해서 왜 한 달 만에 헌재가 심리를 결정을 내리느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합니다. 헌재가. 국가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빠르게 돌아오는 판단을 하든 아니면 파면 결정을 하든 이것은 헌법재판소에서 빠르게 판단을 내려줘야 국민 불안이 해소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것에 대한 문제지 이재명 대표의 어떤 재판을 계속해서 뭐 늘리면서 한다? 그러면은 국민의힘 지금 국회 선진화법 어겨가지고 6년 동안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재판이요. 그러니까 그런 지점에 대해서는 또 말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냥 물타기 할 그런 주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헌법재판소에서는 어찌됐건 한덕수 국무총리보다 지금 중요한 건 대통령입니다. 빠르게 결정을 내려줘야 국민들의 불안감도 해소되고 지금 경제 위기, 뭐 트럼프 대통령 와가지고 대외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죄다 변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집권 여당은 뭐 하고 있습니까? 대통령 면회 가니 많이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 보면은 탄핵심판 변론이 재개되는데 오전 10시부터 하루 종일 심리가 이루어져서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의 속도를 더 붙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임재 변호사님 일단은 현재가 지난주까지 보면은 오후 2시 시작해서 한 서너 시간 정도 하고 마무리했는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시간을 좀 길게 잡아서 집중 심리하겠다는 내용인데 속도를 내는 이유는 뭘까요? 더? 그렇죠.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 두 번의 변론 기일이 있었고요. 네. 현재까지 4차 변론 기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의 변론 준비 기일도 그랬고 네 번의 변론 기일도 그랬고 모두 오후 2시에 시작했습니다. 바로 다음 내달 4일에 있을 5차 변론 기일까지는 네. 2시에 시작을 하지만 바로 그 다음이죠. 6차 변론 기일부터는 오전 10시부터 하루 종일 변론을 진행을 한다. 이렇게 재판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하루 종일 변론 기일을 진행하는 건 체력적으로도 그렇고요. 네. 검토할 자료라던가 이후에 정리할 부분도 상당하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이런 부분은 일단 신속하게 재판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번 사안이 워낙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증인신문 같은 부분도 굉장히 심도 있게 이루어질 측면이 있습니다. 앞서 있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인신문 과정도 굉장히 길게 진행이 됐는데 네. 앞으로 굉장히 또 많은 증인들의 증인신문이 남아 있어서 재판부 입장에서는 증인신문을 보다 충실하게 시간을 갖춰서 하고 그리고 남아있는 이 변론 기일 동안 최대한 많은 부분의 변론을 좀 담아내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심리하기 위해 시간을 하루 종일 잡았다고 볼 수 있을 것 증인들도 같습니다. 좀 더 많이 부르고 얘기를 듣기 위해서다. 그렇죠. 예. 자, 어쨌든 이준우 의원님 일단 빠르게 심리를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좀 혼란을 빨리 정리하기 위해서 하다. 이런 측면도 있는 반면에 반대로 너무 빠르게 진행되면서 졸속 심리 우려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반면 또 하나 여권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말고 한덕수 총리 탄핵 등 9개가 일단 계류 중인데 이거 선후 관계를 따지면 이것들도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가장 먼저 해야 될 순서는요. 일단 한덕수 권한 대행입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의 위치가 지금 대대행까지로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한덕수 권한 대행에 대해서 먼저 판단을 해가지고 권한 대행으로서 자기 있는지 없는지 이걸 먼저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재판도 순수가 있는 게요. 선입 선출의 원칙입니다. 그 원칙을 무리하게 깨면서까지 이런 식으로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심리를 앞당긴다, 속도를 올린다.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을 거고요. 실제로 여론조사에 따르면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 절차에 따라서 신속히 진행돼야 된다가 62%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은 속도를 늦추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속도 빠르게 하고 있다. 이것을 국민 납득할 수 있느냐. 더군다나 이지숙 방통위원장이 탄핵되고 나서 거의 8개월 만에 174일, 거의 6개월 만이죠. 6개월이죠. 174일 만에 탄핵 심리 결정이 났거든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마은혁 후보죠. 재판관 후보에 대해서는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재를 보내고 나서 약 한 달 만에 결론을 내겠다고 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주수 방통위원장은 6개월이나 걸렸는데 마은혁 후보에 대해서 왜 한 달 만에 헌재가 심리를 결정을 내리느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합니다. 헌재가. 설명 안 해도 국민들은 알죠. 왜냐하면 현재 재판관 8명 중에서 4명이 직간접적으로 우리법 연구회 소속입니다. 우리법 연구회에서 회장을 지낸 사람이 2명이나 있고요. 출신이 1명이고요. 또 우리법 연구회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임명한 사람이 또 1명 있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법 연구회 4명이나 관련되신 분이 재판관이 있기 때문에 헌재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재판의 속도, 심리의 속도를 편파적으로 지금 당기고 있다. 또는 늦추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네, 이동학 의원님 일단은 이준우 의원 말씀은 일단은 빠르게 가는 건 좋은데 정치적인 뜻을 갖고 헌재가 너무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다. 이런 의심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국민의힘이 애국, 애민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사랑한다면 지금의 이 국가 비상사태를 맞이해서 빠르게 지금의 이 불안감을 해소시켜줄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집권 여당이 이 문제를 계속 길게 늘리고 싶어 한다라는 그런 의지가 오히려 느껴져가지고 국민으로서는 대단히 불행한 지금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여기에 얘기할 건덕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국가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빠르게 돌아오는 판단을 하든 아니면 파면 결정을 하든 이것은 헌법재판소에서 빠르게 판단을 내려줘야 국민 불안이 해소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것에 대한 문제지 이재명 대표의 어떤 재판을 계속해서 뭐 늘리면서 한다? 그러면은 국민의힘 지금 국회 선진화법 어겨가지고 6년 동안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재판이요. 그러니까 그런 지점에 대해서는 또 말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냥 물타기 할 그런 주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헌법재판소에서는 어찌됐건 한덕수 국무총리보다 지금 중요한 건 대통령입니다. 빠르게 결정을 내려줘야 국민들의 불안감도 해소되고 지금 경제 위기 뭐 트럼프 대통령 와가지고 대외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죄다 변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집권 여당은 뭐 하고 있습니까? 대통령 면회 간이 많이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자체가 대한민국을 완전 외딴 섬으로 지금 만들고 있고 애국 애민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책임질 수 있을 만한 역량을 지금 못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랬을 때 과연 다음 대선이 치러진다 하더라도 과연 국민들한테 무슨 얘기를 할지 저희가 다시는 계엄 안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대단히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네, 어쨌든 뭐 가장 중요한 거는 대통령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빨리 하는 게 낫다. 심판하는 게 낫다는 말씀. 제가 좀 보충 좀 드려도 네, 될까요? 말씀하시죠. 국민 불안 얘기하셨는데요. 가장 국민이 지금 불안해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어떡하나 이걸 가장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절대 지지하지 않은 후보 1위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 1위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보여줬던 반시장 정책 금투세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요. 굉장히 시장에 만약에 어떤 식으로든 대통령이 되거나 대통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면은 양곡법 같은 경우 보십시오. 1년에 약 15조 원을 써가지고 2년 농산물을 다 정부가 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곡법에 뭐 농민들만 지금 피땀 흘린 게 아닙니다. 일반 어민들도 있고요. 시장 상인들도 있고요. 다 피땀 흘려서 일하는데 그런 식으로 2년 생산물을 정부가 다 매수하겠다. 이건 사회주의 정책이거든요. 이런 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과의 관계, 중국은 쉐시하고 미국은 점령군이라 한다. 이런 국가 안보에 대한 인식, 이거에서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안감이 아마 국민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설 연휴 때도 사실 어느 집에 가건 이 문제로 사실 많이 다퉜던 걸로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자, 임재 변호사님, 일단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제 보석을 청구하겠다 이런 방침으로 좀 알려지고 있는데 보석이라고 하면 이제 좀 풀어달라 이런 의미를 요청을 하게 되는 건데 보석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집니까? 보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거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지금 잠깐 이 집행을 좀 정지해줄 그런 상황이 인정이 된다고 네. 한다면요.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해서 뭐 주거지나 병원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소를 제한해 두고 일시적으로 이제 풀어주는 그런 조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조지호 전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 지금 건강상의 이유가 발생했음이
알려져 있잖아요. 많이 안 좋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사정들을 감안해서 이제 거주지를 집과 병원으로 제한을 해두고 보증금 1억 원 납입을 조건으로 해서 보석이 인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보석이 인정이 되지 않았는데 재판부에서는 이 공소 제기된 범죄 사실이 법정형이 사형 무기 장기 10년을 초과하는 그런 징역형에 해당할 수 있는 범죄 사실이 문제되고 있고 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보석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이런 사정들을 좀 감안해 본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이 인정이 된 부분 그리고 체포적부심 같은 부분들이 기각될 때 계속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그런 말들이 붙어 있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는 적어도 다른 사실관계가 바뀌지 않는 한 증거인멸의 우려가 계속해서 발생한다고 본다면 보석이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고 또 점쳐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탄핵 심판도 있고 이제 형사 재판도 받아야 하고 그렇다면 일주일에 최소한 3번 정도는 이제 심판을 받아야 돼서 재판 충분히 받으려면 뭐랄까 관저에 가서 충분하게 방어권 보장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대통령이 지금 몸이 하나입니다. 몸이 하나인데 이렇게 헌재에도 가고 형사재판도 간다 그러면 어떻게 제대로 변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역사의 기록이 남은 중요한 이제 사안인 건데 이거에 대해서 충분한 변론, 방어권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든가 또는 반대 신문권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사법부에 대한 편향성 지금 안 그래도 지금 헌재에 대해서 사법부에 대한 이제 불신 의혹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네. 또 하나 말씀드리면요. 이재명 대표가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 보인다, 낮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구속영장 청구됐을 때 영장 기각하면서 사유가요. 제1야당 대표이므로 증거인멸 우려가 낮다라고 평가하면서 구속영장 기각했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면 더 낮죠. 야 제1야당보다 더 상위에 있는 직급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이렇게 구속을 계속 이어갈 필요가 있느냐. 보석 청구를 하게 되면 이거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화면이 나갔습니다만 지금 보시는 화면이 서울구치소 앞인데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윤 대통령을 면회하러 들어가는 모습이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나오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동학 위원님 일단 계속 얘기 이어가면은 일단 윤 대통령의 어떤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보석 신청을 하는 건데 반대로 보면은 재판 지연 의도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전 보석 신청을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피고인, 형사 피고인들의 권리죠. 권리인데 과연 재판부에서 저걸 받아들일 것인가? 저는 그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봅니다. 네. 왜냐하면 대통령은 헌법 수호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의 어떤 국민들이 법을 지키게 하려면 사실은 대통령부터 법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사받으러 나와라. 라고 했는데 조사받으러 나오지 않았죠. 여러 번 오히려 이 우편조차 받질 않았어요. 나 우편 안 받았으니까 안 나갈래. 이런 땡깡을 부렸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법치주의가 지켜지겠습니까? 그런데 체포하러 가려고 하니까 경호처 직원들을 무슨 화기가 있다는 둥 총을 쏜다는 둥 이런 식의 이야기를 흘려가면서 오히려 겁박을 했어요. 사법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렸죠. 체포 이유도 뭐냐면 법관이 발부한 체포영장 청구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 내란 수개의 혐의가 상당하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헌법 질서를 수호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질 않는다는 거였어요. 이거는 대통령으로서 대단히 치명적이죠. 더더군다나 이분이 검찰총장 출신입니다. 자기가 사법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던 그런 걸 직업으로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법 질서를 완전히 그냥 무시해 버렸잖아요. 세 번째가 증거 인멸의 우려입니다. 이게요 헌법재판소에서도요. 많은 국민들이 한번 지켜보셨을 텐데 저는 하나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변호인이 그 국회 안에 군인들이 들어갈 때 12명 들어간 것으로 지금 막 유도신문을 하려고 하는데 대통령이 어깨를 치더니 20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이 그 눈치를 못 채가지고 280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그냥 다 생중계 돼버렸어요. 그 모습을 다 국민들께서도 봤기 때문에 나가면 이 사람이 도처에 5만 군데 다 전화를 하면서 입 맞추기를 시도할 거 아닙니까? 그게 법정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나가면 안 그러겠습니까? 보석 신청 같은 거 당연히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준법을 좀 하시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